천문학의 세계에서는 때때로 태양계의 유명한 행성들에 큰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화성, 토성 등에 대한 수많은 보도에서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이러한 천체의 자연위성도 큰 매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1969년 최초의 유인달 착륙이 여전히 우주탐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못지않게 인상적인 또 다른 달로의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성 네트워크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위성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목성의 위성이죠. 유로파. 천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위성을 연구하기 위해 어떤 임무가 수행되었는지 설명하고 유로파의 숨막히는 실제 이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심플리스페이스를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릴 영상들을 기대해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저희의 은하계 여행에 많은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로파,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의 영원한 동반자. 유로파는 지금까지 발견된 목성의 위성의 긴 목록에 있습니다. 은하계의 천체는 목성의 자연위성을 최소 78개 이상 더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성의 고정 행성은 또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기도 하죠. 세부적으로 목성의 적도 직경은 놀라운 14만 3,000km에 이릅니다. 이것은 목성이라는 가스거인이 약 12,742km인 지구의 지름을 10배 이상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사는 여러 차례 우주 임무를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거대한 행성과 그 위성에 대한 수많은 발견을 얻었습니다. 무인 파이오니어 탐사선은 1970년대 초 인류에게 유로파를 촬영한 최초의 실제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표면의 세부적인 부분만 식별할 수 있는 극도로 흐릿한 이미지였습니다. 몇 년 후 보이저 우주탐사선은 다시 목성 바로 근처로 이동하여 기존 이미지를 훨씬 더 선명한 자연위성 이미지로 보완했습니다. 목성의 달을 조사하는 가장 큰 임무는 1995년 갈릴레오 우주선이 8년 동안 거대한 가스 행성과 그 위성을 연구하기 위해 목성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에 예정대로 종료된 이 프로젝트에서 갈릴레오는 과학자들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현재 주노 탐사선은 가스거인 근처에 있으며 지구의 전문가들에게 무수히 많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유로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연위성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갈릴레이의 위성의 발견. 목성의 위성은 크기 면에서 지구의 달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푸른 고양 행성의 영원한 동반자인 달의 적도 지름은 약 3,474km인 반면 유로파는 지름이 약 3,121km로 이보다 약간 더 작습니다. 이 크기 때문에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6번째로 큰 달이기도 합니다. 목성의 위성과 지구의 달은 크기가 비슷하지만 천체의 구성이 크게 다릅니다. 유럽은 소위 얼음 위성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해당 범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이 대부분 얼음으로 만들어진 자연 위성입니다. 따라서 유로파의 온도계가 영하 150도를 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전부터 유로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가스거인인 목성의 자연위성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갈릴레이는 1610년 유로파를 처음 발견했고 동시에 칼리스토, 이오, 가니메다라는 자연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들은 오늘날에도 갈릴레오의 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많은 행성과 위성과 마찬가지로 유로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왕의 아름다운 딸이라고 합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유로파는 너무 밝게 빛나서 간단한 망원경으로도 목성의 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매혹적인 특성. 목성과 유로파의 평균 거리는 67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유로파는 거의 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고정된 행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유로파가 목성을 완전히 공전하는 데는 약 3.5일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유로파는 지구의 달과 마찬가지로 항상 같은 쪽을 목성 은하계의 고정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음 달의 극지방에서는 특히 춥습니다. 이곳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220도입니다. 천체의 표면적은 약 3060만 평방킬로미터로 아프리카 대륙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자연위성의 표면은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착색은 유로파 지상에 퇴적된 다양한 광물에 기인합니다. 위성의 표면은 비교적 적은 수의 분화구만 장식되어 있지만 위성의 외부는 항상 복잡한 홈과 주름의 네트워크로 특징지어져 왔습니다. 이 표면 균열 중 가장 큰 균열은 거의 20km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균열이 화산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빙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현상은 지구상의 화산 폭발과는 매우 다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화산은 끓어오르는 뜨거운 용암을 공기 중으로 분출하지만 빙화산은 메탄, 암모니아 또는 물과 같은 물질을 환경으로 분출하여 분출 직후 표면에서 얼음을 만듭니다. 목성의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할까? 위성의 가장 바깥층은 뚫을 수 없는 수킬로미터의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현재 우주 연구자들은 표면의 더 깊은 곳에는 거대한 액체물의 바다가 잠들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의 실제 존재 범위는 현재로서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에 액체물이 존재한다는 논문은 동시에 목성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달에서 해당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극도로 불리한 조건에 직면해야 하지만 지구에서도 비슷한 극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가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유로파에서 황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유로파를 강타하는 목성의 강한 방사선은 생명체의 발달을 분명히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목성 위성의 주요 기능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했으므로 달의 공식 사진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유로파의 인상적인 사진. 목성의 위성에 대한 공식 이미지는 나사에서 제공합니다. 인상적인 사진은 과거 유로파를 여행한 무인 우주 탐사선이나 현재 유명한 우주기관의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많은 사진에서 위성 표면을 장식하는 특징적인 트렌치와 고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협곡과 균열 및 실제로 보이는 복합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세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달이 목성 위로 떠오를 때. 뉴 호라이즌스 미션 중에 찍은 사진에서 우리는 유로파가 조상행성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 나사의 무인우주 탐사선은 우연히도 목성에서 230만 킬로미터, 심지어 유로파에서 300만 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나사의 저명한 과학자들도 아름다운 모티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순전히 미학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달 표면에 숨막히는 색채 연출. 목성의 달이 은하계의 모든 찬란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통해 유로파의 흉내낼 수 없는 표면 품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촬영된 고해상도 사진은 자연위성에 비교할 수 없는 색채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인간의 눈에 최적화하기 위해 위성의 구조적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이미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유로파 표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른 색상을 가진 다양한 구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땅의 다른 색상은 다시 개별 영역의 재료 구성으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순수한 물 얼음이 발견되는 지역은 푸르스름한 색에서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얼음이 비교적 적은 양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붉은색 영역이 보입니다. 상세한 통찰력. 유로파의 다채로운 표면 구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매우 매력적이지만 유로파 표면의 개별 궤도와 구조를 더욱 자세히 조명하는 나사 이미지를 보면 유로파 외부의 풍부한 디테일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 얼음의 흰색 영역뿐만 아니라 다량의 황산 마그네슘과 황산이 발견되는 붉은색 영역도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관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로파의 어떤 사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 제안 및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